안녕하세요, 모토의 박병희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대중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차죠. 축구선수나 유명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셀러브리티들의 차들로 아주 유명하기도 하고, 또 원체 이 거대한 이 크기 덕분에 굉장히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런 차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첫 대면에서부터 이미 압도되는 그런 위용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이 차 폭 있죠? 이 차의 전폭이 2m가 넘습니다. 2045mm에 달하는데요. 이 전폭과 그리고 이제 1800mm가 넘는 이 전고 덕분에 차가 굉장히 크고 웅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SUV들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출시됐었던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같은 것도 사실 이 차 앞에서는 명암을 못 내밀 정도로 덩치가 좀 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건 아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크기가 될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요, 이 에스컬레이드는 미국의 쉐보레의 풀사이즈 SUV인 쉐보레 타호와 서버번을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이 풀사이즈 SUV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형 SUV 개념과는 좀 다른데요, 미국식의 풀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SUV는 팰리세이드인데 그거보다 한 치수 더 큰 그런 SUV들입니다. 이 SUV의 기원이 미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SUV의 이 첫 SUV 기원은 사실 이 쉐보레가 이제 픽업 트럭의 샤시에다가 이제 지붕을 얹어서 만든 그러한 종류의 자동차를 가지고 SUV라고 먼저 칭했었는데, 이 차는 그러한 차를 기반으로 훨씬 더 고급스럽게 꾸며진 그런 S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캐딜락이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아직 이 캐딜락 특유의 이 수직형 헤드램프와 이제 이 격자형, 이 가로 격자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이 라디에이터 그릴만 해도 어마무지하게 큰데, 헤드램프도 보시면은 이렇게 LED 벌브들을 이제 5개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세로로 배치된 이 LED 헤드램프지만 이 데이라이트가 또 여기 끝에서부터 이 밑에 이 안개등이 이 끝까지 또 이어집니다. 쭉 한 줄로 쭉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보닛을 보시면은 여기도 아주 직선으로 아주 그냥 탁탁탁 손을 타타타 줄을 아주 딱 잘 잡아놔서 굉장히 남성적이고 강인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측면으로 살짝 넘어 보실까요? 이 팬더가 굉장히 이게 딱히 그렇게 시각적으로 강조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팬더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이즈가 22인치나 되네요. 22인치나 되는 알로이 휠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한 줄로 아주 쫙 이어져 있는 이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선은 저 헤드램프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한 줄로 와서 이 테일램프 끝자락에서 딱 끝나는데요. 이렇게 한 선으로 딱 마무리를 지은 덕분에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이 특유의 이 C필러 디자인도 두텁게 좀 설계를 해서 크고 이게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도어를 열게 되면요, 이제 하단에 이 사이드 스텝이 이제 돌출이 되게 되는데, 이 사이드 스텝은 이 지상구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에스컬레이드에 손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후면부에서도 이 에스컬레이드의 이 특징을 아주 고스란히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차체 양쪽에 이제 딱 이 D필러 끝에서부터 이 범퍼 하단까지 쭉 내려오는 이 한 줄의 이 수직형 테일램프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 중 하나이기도 하죠. 범퍼 이 하단 쪽을 보시면요,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이제 구멍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트레일러나 아니면 카라반 같은 거를 견인할 때 사용하는 그 견인봉을 체결할 수 있는 그 부위입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거대한 체구의 이 안은 그럼 얼마나 넓을지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내부는 보니까 이거 거의 고급 럭셔리 세단의 인테리어도 비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주 딱 듭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지금 이 상부 쪽을 제외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이런 이제 글로우박스 이쪽 부위나 아니면 이제 이 도어 트림 쪽에도 보시면은 이런 울트라 스웨이드 소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상부도 동일한 소재로 전부 다 마감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질감상으로나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센터페시아 이 패널을 보시면은 되게 특이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버튼이 아니라 이게 햅틱 반응을 내는 그런 이제 터치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손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게 반응하는 속도가 썩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건 조금 불만사항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밑에를 이게 싹 훑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쪽 상부에 보시면은 이 룸미러, 지금 이 화면에 잘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룸미러가 모니터로 되어 있어요. 이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레버를 내려주면은 그냥 일반 거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일반 거울이 시야각이 워낙 좁아가지고 지금 이 모드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원체 차가 크고 또 이제 그만큼 후방 시야도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니터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부에는 이제 썬루프가 이렇게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크기의 썬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요, 직경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포스포크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엄청 큰 이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바가 아니라 레버죠. 이거는 이제 기어 시프트 레버입니다. 컬럼 마운트 타입의 기어 시프트 레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미국식의 이런 풀사이즈 SUV나 풀사이즈 픽업 트럭 쪽에서는 좀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플로어 콘솔 이 박스를 보시면요, 이 상부에는 이제 그 무선 충전,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거 무선 충전하는 그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를 열면은 뭔가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이 박스에 붙어 있는 이 표시를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거는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에는 이제 캔 음료 같은 거 좀 여러 개, 한 6개 정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냉장고 작동은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하시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음료를 좀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같은 데 갈 때 좋겠네요. 운전석은 아주 든든하게 몸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가죽 재질도 상당히 이제 약간 질긴 느낌이긴 하지만은 몸에 이게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이제 이렇게 8방향으로 전동 조절이 되고, 또 이제 4방향의 전동식 요추 받침을 제공합니다. 네, 전 지금 이렇게 뒷좌석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열 좌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독립식 좌석이에요. 이 독립식 좌석이라는 얘기는 거주성에 있어서 아주 큰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 헤드레스트 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별도의 뒷좌석 전용의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또 이 헤드레스트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USB를 꽂아서 뭐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감상하신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별도로 또 그냥 뒷좌석 모두에서, 그러니까 2열과 3열 좌석 모두에서 다 함께 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또 이게 리모컨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 이렇게 3열 시트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지금 제가 키가 180인데 좀 머리가 좀 크고 그래가지고 앉은 키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머리는 여기 안 닿네요, 희한하게. 근데 그 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또 아주 좀 깊게 이렇게 좀 파놔가지고 여기 이 3열 좌석에 탑승하는 탑승자의 머리가 닿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이 아주 독특히 눈에 띕니다. 근데 이 공간 자체는 사실 저한테는 이게 전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체구가 좀 작으신 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정도가 타는 게 그냥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큰 모델 ESV라고 이거보다 훨씬 긴 모델이 있는데 그거는 3열 좌석 거주성이 훨씬 좋죠. 하지만 그 차는 이제 정식으로 수입되진 않고 지금 이제 몇몇 병행 수입 업체를 통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를 보실 차례인데요. 트렁크는 이렇게 보시던 바와 같이 이렇게 사실 그냥 이 3열 좌석에다 펴져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저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제 3열 좌석이 앞으로 폴딩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일반적인 이 고급 SUV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레벨의 SUV도 그냥 중형급 이상이 되는 이제 SUV도 많이 내려온 기능이긴 한데, 지금 이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2열 좌석까지 자동으로 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에스컬레이드는 거의 2000리터가 넘는 그런 거의 미니밴이 부럽지 않은 수준의 적대 공간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3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원상복귀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아주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죠. 근데 그럼 이 거대한 덩치를 움직이는 엔진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엔진은 6.2L OHV V8 엔진이고요. LS1 계열의 V8 엔진입니다. 스몰블록 엔진이죠. 이 엔진은 426마력의 최고 출력과 63.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OHV는 굉장히 좀 오래된 방식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일부 미국 제조사 브랜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엔진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승은 좀 고속도로부터 먼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거 처음 딱 맞닥뜨려서 봤을 때는 이것도 진짜 미국 차구나, 좀 미국의 럭셔리야 이런 거구나 싶다가도 차에 타서 이제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굉장히 정숙하고 아주 안락합니다. 확실히 이 고급 럭셔리 SUV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좀 실시간으로 좀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수성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부 소음도 외부 소음이지만 이 엔진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아주 착실하게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이 6.2L에 달하는 V8 엔진을 지금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금 엔진의 그런 진동이나 특히 V8 같은 경우는 진동이 약간 좀 있는 편인데 그 진동이 불쾌할 정도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소음도 굉장히 적게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을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원래 미국 차들이 이런 쪽에 약간 좀 약한 모습들을 그동안 보여왔는데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선입견에서 확실한 예외라고 취급을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승차감인데요. 승차감의 경우는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한편으로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좀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 자체가 베이스가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풀사이즈 SUV라는 데서 좀 기인을 하는 점인데요. 이 미국의 전통적인 풀사이즈 SUV들은 약간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원래 개발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다른 플랫폼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이전에 그런 이제 픽업 트럭을 베이스로 태어났었던 그런 좀 이력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지 좀 전반적으로 약간 픽업 트럭과도 약간 살짝씩 닮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상고와 그리고 이 높은 지상고만큼도 이 서스펜션의 댐핑 스트로크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어서 아주 자글자글한 요철이 있을 때는 이 차가 이 상부 끄트머리가 살짝 이렇게 살짝 흔들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단차가 살짝 있는 그런 구간 딱 지나갔을 때 이제 좀 충격을 약간 좀 세게 받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물론 이제 허리에 부담이 될 정도로 센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좀 약간 부족함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현대적인 면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거대한 차체를 떠받치고 있는 서스펜션들은 다 캐딜락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석유체를 사용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을 다 쓰고 있거든요.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 덕분에 이제 좀 다소 이제 좀 거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허리나 손목으로 들어오는 이런 충격의 정도는 상당히 적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거의 1000분의 1초 동안 실시간으로 노면 상황을 감지해서 이 댐핑력을 감쇄력을 조절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정교해서 지금 이 차를 지금 타고 있는 내내
그렇게 불편한 생각에 좀 거친 느낌은 있을지언정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승차감을 주행 내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속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 확실히 이 V8의 그 맛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차가 지금 무게가 거의 3톤 가까이 되는 차인데 이 6.2L V8 엔진의 힘 덕분에 아주 파워풀한 그런 가속 성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426마력이라는 이 출력을 내는 이 엔진 덕분에 아마 이 에스컬레이드 숏바디 모델이거든요. 이 숏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초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속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체감되는 가속감도 거의 그 정도에 아주 거의 정확히 상응합니다. 근데 사실 이 차는요, 그렇게 뭐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가속해서 나가는 것도 괜찮지만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그냥 크루징 하면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때가 가장 주행하는 내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스컬레이드가 가진 이 정숙성과 이 승차감을 그냥 오롯이 다 즐기면서 또 이 보넷 안에 숨어 있는 저 고전적인 감성의 V8 엔진에서 주는 이런 이제 감성적인 그런 사운드를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딱 그런 순간이 바로 이렇게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마치 모터사이클 중에서 할리 데이비슨의 모터사이클 약간 그런 감성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모터사이클처럼 굉장히 뭔가 되게 만족스럽고 되게 특별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식 이래로 지금 변속기가 지금 이제 그전에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10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단 자동 변속기는 뭐 장거리에서 연비를 좀 끌어올려 주는데 좀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사실 효용성 면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단이라도 더 높은 것이 그래도 장거리 연비에서 좀 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 다단화된 변속기를 채용하는 추세이긴 한데 사실 이 자동 10단 변속기는 좀 과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드를 타면서 사실 저는 가장 또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인데요. 사실 이 차 자체가 폭도 굉장히 넓고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게도 무겁고 또 이 생긴 것 자체가 좀 공기랑은 별로 안 친하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주행에서 자세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이 아주 얼겁게 직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코너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이 덩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냥 그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 자체가 무게중심 자체도 굉장히 높고 또 무겁기도 하고 아무리 이제 그 정교한 이 마그네틱 라이트 컨트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을 이제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는 사실 이런 코너링 성능보다는 이제 직진 안정성을 오히려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이런 쪽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캐딜락의 럭셔리 SUV 에스컬레이드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에스컬레이드는 이 크기 하나로도 굉장히 많은 것이 설명되는 그런 차입니다. 이 거대한 크기 덕분에 도로에서 좀 자신을 좀 더 뽐낼 수 있고 또 이제 그만큼 이제 존재감도 아주 높은 그런 측면이 존재하긴 하고 또 이제 내부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크기가 곧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좀 좁은 도로가 많은 곳에서는 사실 이 차는 사실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주차장 규격 몇몇 곳에서는 또 주차장 규격을 약간 넘어서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운용상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연비도 사실 절대 좋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런 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SUV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